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안양에 사는 72세 남성입니다. 3년 전에 아내를 심근경색으로 잃고 혼자 살고 있어요. 아들 하나 있습니다. 이름은 정구진. 올해 34이에요. 우진이는 5년 전에 결혼했습니다. 며느리 이름은 박수진. 31살의 여자예요. 수진이는 정말 활발하고 밝은 성격이었어요. 아버님, 오늘 제가 갈비찜 해왔어요. 그래, 고맙다. 아버님 좋아하신다고 우진 오빠가 그러더라고요. 허허, 잘 먹을게. 수진이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찾아와서 반찬을 해주고 집안 청소도 도와줬어요. 효심이 깊은 며느리였습니다. 우진이와 수진이 사이에는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이름은 정민준, 5살이었습니다. 할아버지, 그래, 우리 민준이? 할아버지, 놀이터 가요. 그래, 가자. 행복한 가족이었어요. 수진이는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걸 정말 좋아했어요. 아버님, 오늘 우리 반 아이들이 제 생일이라고 편지를 줬어요. 그래? 보자. 여기요. 귀엽지 않아요? 어린아이들이 그린 그림과 삐뚤빼뚤한 글씨. 선생님 사랑해요. 좋겠다. 아이들이 많이 따르나 보네. 네, 전 정말 행복해요. 그랬습니다. 그때까지는요. 올해 3월 15일이었어요. 새벽 2시쯤 우진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왜? 무슨 일이야? 수진이가 사고가 났어요. 뭐? 집에 불이 났어요. 뭐라고? 수진이가 화상을 입었어요. 지금 응급실이에요.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어느 병원이야? 분당 서울대병원이요. 알았어. 아버지 지금 간다. 급하게 옷을 갈아입고 차를 몰았습니다. 밤길을 30분 달려 병원에 도착했어요. 응급실 앞에 우진이가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우진아, 아버지, 수진이는? 지금 치료받고 있어요. 무슨 일이었어? 노후된 보일러가 폭발했대요. 새벽에 수진이가 일어나서 물 마시려고 부엌에 갔다가 우진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그때 불길이. 수진이가 불에 온몸의 화상을 얼마나 심해? 의사 선생님이 40%래요. 전신 화상 40%. 무릎에 힘이 풀렸어요. 민준이는 다행히 방에서 자고 있어서 괜찮아요. 지금 수진이 친정어머니가 데려가셨어요. 그래, 다행이다. 2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어요. 보호자 되시는 분? 네, 여기 있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심각합니다. 얼마나요? 전신 화상 40%, 얼굴, 목, 발, 다리, 등 광범위합니다. 생명은 위험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치료가 오래 걸릴 겁니다. 얼마나요? 최소 6개월에서 1년 그리고 계속 관리가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입원이 필요합니다. 중환자실에서 일주일, 그 다음에 일반 병실로. 네, 그렇게 해주세요. 수진이는 중환자실에 입원했어요. 온몸이 붕대로 감겨 있었습니다. 얼굴도 반쯤 가려져 있었어요. 수진아, 아버님, 목소리가 힘이 없었습니다. 괜찮니? 아파요. 너무 아파요. 알아. 조금만 참아. 민준이는요? 괜찮아. 다치지 않았어. 다행이다. 눈물이 붕대 사이로 흘렀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수진이는 일반 병실로 옮겼어요. 매일 화상 드레싱을 받았습니다. 드레싱이란 붕대를 풀고 상처를 소독하고 약을 바르고 다시 붕대를 감는 거였어요. 2시간씩 걸렸습니다. 그리고 극심한 고통이 따랐어요. 으악, 복도까지 들리는 비명. 악, 제발. 조금만 참으세요. 거의 다 했어요. 악, 밖에서 듣고 있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찢어졌어요. 1달이 지났습니다. 수진이는 퇴원했어요. 하지만 치료는 계속되어야 했습니다. 매일 병원 오셔서 드레싱 받으셔야 해요. 매일요? 네, 최소 3개월은. 비용은 얼마나 되나요? 한 번에 50만 원입니다. 뭐?
보험 처리되는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본인 부담이에요. 그럼 한 달이면 1,5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머리가 하얗게 변했어요. 우진이는 중소기업 직원이었습니다. 월급이 많지 않았어요. 집도 전세였고 대출도 있었습니다. 한 달에 1,500만 원은 불가능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우진이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떡하죠? 돈이 없어요. 내가 있는 거 쓰자. 하지만 아버지 노후 자금인데 괜찮아. 며느리 치료가 더 중요하지. 죄송합니다. 미안해할 것 없어. 하지만 제 돈도 많지 않았어요. 아내 병원비로 많이 썼거든요. 한 달쯤은 괜찮지만 3개월은 힘들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계속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지? 돈은 어떻게 마련하지? 수진이 치료는 해야 하는데 새벽 3시쯤 되었을까요? 문득 떠오른 게 있었어요. 내가 할 수는 없을까? 저는 젊었을 때 군 간호병이었습니다. 베트남전에 참전했었어요. 그때 화상 환자를 많이 봤습니다. 드레싱도 직접 해봤어요. 50년 전 일이긴 하지만 기억은 나는데 혹시 내가 할 수 있지 않을까? 다음 날 아침 병원에 갔습니다. 수진이 담당 의사에게 물었어요. 선생님, 제가 집에서 드레싱할 수는 없나요? 보호자분이요? 네, 제가 옛날에 군 간호병 출신이라서. 그래도 화상치료는 전문적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용이 감당이 안 되어서요. 의사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정말요? 하지만 쉽지 않으실 거예요. 화상 환자 드레싱은 정말 고통스럽거든요. 괜찮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교육을 받으셔야 돼요. 그날부터 일주일 동안 간호사에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붕대 푸는 법, 소독하는 법, 약 바르는 법, 붕대 감는 법. 하나하나 배웠어요. 이렇게 천천히 풀어야 돼요. 급하게 하면 살이 붙어서 더 아파요. 네. 소독약은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일주일 후 드디어 집에서 직접 해보기로 했습니다. 수진이는 우진이네 집에 있었어요. 전셋집이 불에 타서 새로 구하기 전까지는 거기서 지내기로 했죠. 첫날, 오후 2시에 우진이네 집에 갔습니다. 우진이는 회사에 가고 없었어요. 민준이는 유치원, 집에는 수진이만 있었습니다. 아버님, 오늘부터 아버지가 해줄게. 괜찮으세요? 괜찮아, 배웠어. 감사해요. 고맙긴, 준비할게. 병원에서 받은 소독약, 연고, 붕대를 꺼냈어요. 시작할게. 네, 수진이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온몸이 붕대로 감겨 있었어요. 먼저 팔부터 할게. 네, 붕대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하지만 붕대가 상처에 붙어 있었어요. 살짝 잡아당기자 수진이가 신음했습니다. 미안해. 조금만 참아. 네, 계속 풀었습니다. 붕대가 벗겨질 때마다 수진이가 몸을 떨었어요. 거의 다 했어. 마침내 붕대를 다 풀었습니다. 그리고 상처를 봤어요. 심각했습니다. 빨갛게 익은 살, 물집이 터진 자리, 진물이 나오고 있었어요. 이제 소독할게. 네, 소독약을 거즈에 적셨습니다. 상처에 댔어요. 우악, 수진이가 비명을 질렀어요. 미안해, 미안해. 따가워요. 조금만 참아. 땀이 온몸에서 흘렀습니다. 수진이도 저도 10분쯤 걸려서 소독을 마쳤어요. 이제 약을 발라야 했습니다. 약 바를게. 네, 연고를 손에 묻혔어요. 상처에 조심스럽게 발랐습니다. 미안해. 너무 아파요. 미안해. 계속 발랐습니다. 수진이는 이불을 움켜쥐고 있었어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30분쯤 걸려서 약을 다 발랐어요. 이제 새 붕대를 감아야 했습니다. 붕대 감을게. 네. 붕대를 감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세게 하면 안 되고 너무 느슨하게 해도 안 되었어요. 적당한 강도로 다 됐어.
감사합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어요. 팔 하나만 한 거였습니다. 다른 팔, 다리, 등, 목 모두 해야 했어요. 계속할게. 네, 2시간 30분이 걸렸습니다. 온몸에 드레싱을 마쳤어요. 수진이는 기진맥진해 있었습니다. 저도 땀범벅이었어요. 수진아, 물 마실래? 네, 물을 떠다 먹였습니다. 수진이가 작게 말했어요. 아버님, 고생하셨어요. 괜찮아. 병원보다 더 아픈 것 같아요. 미안해. 아직 서툴러서. 아니에요. 병원도 아팠어요. 똑같아요. 그래, 조금씩 나아질 거야. 네, 집으로 돌아왔어요. 손을 봤습니다. 연고 때문에 피부가 조금 헐어 있었어요. 화상 연고는 독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내일도 해야 했으니까. 그날 밤 잠을 설쳤습니다. 수진이 비명 소리가 계속 들리는 것 같았어요.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수진이한테 너무 고통을 주는 건 아닐까?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병원 가려면 한 달에 1,500만 원. 그 돈이 없었어요. 다음 날도 갔습니다. 그 다음 날도. 매일 오후 2시에 수진이네 집에 가서 2시간 반 동안 드레싱을 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조금 익숙해졌지만 여전히 힘들었어요. 수진이의 비명, 제 손의 상처. 하지만 계속해야 했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드레싱을 하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대답이 없었어요. 이상했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계속 드레싱을 했어요. 우악, 조금만. 아, 그때 밖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수군거리는 소리. 누군가 문 밖에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확인할 수 없었어요. 지금 수진이를 놔둘 수 없었으니까. 드레싱을 마치고 나왔을 때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상한데 다음 날 또 드레싱을 하고 있었어요. 수진이의 비명이 복도까지 들렸을 거예요. 으악, 악, 거의 다 했어. 조금만. 악, 드레싱을 마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옆집 아주머니가 서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아주머니가 이상한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그리고 급하게 가버렸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하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우진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이상한 일이 있어요. 뭔데? 아파트 주민 카페에 우리 집 얘기가 올라왔어요. 무슨 얘기? 여자 비명 소리가 매일 들린다고. 무슨 일이냐고?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래? 괜찮겠죠? 신경 쓰지 마. 하지만 불안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이웃들의 의심이 깊어짐, 비명 소리가 계속 들림.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매일 방문하고 며느리 옷 벗기고 몸 만지는 것, 아파트 주민들의 수군거림. 주민 카페 글이 점점 더 올라온 택배기사나 다른 사람들의 목격담, 전개를 자연스럽게 하면서 긴장감을 높여야 한다. 2장 작성. 시작 2주가 지났습니다. 매일 오후 2시에 수진이네 집에 가서 드레싱을 했어요. 하지만 점점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복도에서 주민을 만나면 피하듯이 지나갔어요. 안녕하세요. 네, 인사도 제대로 받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엘리베이터에서 두 아주머니를 만났어요. 저를 보더니 수군거렸습니다. 저분 아니야? 응, 맞는 것 같은데. 매일 온다며? 쉿, 엘리베이터 아니 어색했어요. 5층에서 내렸습니다. 뒤에서 다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상하지 않아? 그러니까 문이 닫혔습니다. 불안했어요. 뭔가 오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날도 드레싱을 했습니다. 수진이의 등을 드레싱하고 있었어요. 수진아, 옷 좀 올려줄게. 네, 상의를 올렸습니다. 등 전체가 화상 상처였어요. 붕대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으윽, 미안해. 조금만. 붕대가 상처에 붙어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떼어냈습니다. 아,
거의 다 했어. 그때 문 밖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확인할 수 없었어요. 계속 드레싱을 했습니다. 소독을 시작했어요. 으악, 참아. 조금만. 악, 아파요.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급하게 가는 소리? 누구지? 하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드레싱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날 밤 우진이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주민 카페에 또 글이 올라왔어요. 뭐래? 여자 비명이 매일 들린다고. 그리고 70대 남자가 매일 집에 온다고? 혹시 학대 아니냐고.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머리가 아팠어요. 아버지, 어떡하죠? 신경 쓰지 마. 우리가 잘못한 거 없잖아. 하지만 사람들이 오해하면 괜찮아. 곧 이해할 거야. 하지만 걱정이었어요. 3주째. 택배를 받으러 나갔는데 택배 기사가 이상하게 쳐다봤어요. 오봉 사모 맞으시죠? 네. 여기 있습니다. 택배를 건네주면서 뭔가 말하려다가 그냥 갔습니다. 이상했어요. 오후에 드레싱을 하러 갔습니다. 복도에서 관리사무소 직원을 만났어요. 안녕하십니까? 아, 네. 안녕하세요. 직원이 저를 한참 쳐다봤어요. 혹시 503에 무슨 일 있으신가요? 네? 왜요? 주민들한테 민원이 좀 들어와서요. 무슨 민원인데요? 소음이요. 비명소리 같은 게 매일 들린다고. 아, 그건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며느리가 화상 입어서 제가 치료해 주는데 아파서 비명 지른다고? 믿을까요? 며느리가 화상을 입어서요. 제가 치료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하지만 직원 표정이 의심스러워 보였어요. 네, 그럼 직원이 가버렸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수진아, 나왔어. 네, 아버님. 오늘도 드레싱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팔부터. 시작할게. 네, 붕대를 풀었어요. 소독했습니다. 으악, 미안해. 약을 발랐어요. 악, 비명이 복도까지 들렸을 거예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치료를 해야 했으니까. 다리로 넘어갔습니다. 다리 드레싱할게. 바지 좀 내릴게. 네, 조심스럽게 바지를 내렸어요. 허벅지 전체가 화상 상처였습니다. 붕대를 풀기 시작했어요. 거의 다 했어. 그때 문 밖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여보세요? 120이에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 계십니까? 경찰입니다. 경찰? 급하게 일어났어요. 수진이가 불안한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아버님, 괜찮아? 내가 나가볼게. 문을 열었습니다. 경찰 2명이 서 있었어요. 안녕하십니까? 신고를 받고 왔습니다. 신고요? 네, 이 집에서 여성 비명 소리가 들린다는. 아, 그건 혹시 무슨 일 있으십니까? 며느리가 화상을 입어서요. 제가 치료하고 있습니다. 치료요? 네. 병원 가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제가 옛날에 군 간호병 출신이라. 경찰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혹시 며느리분 만나볼 수 있을까요? 네, 들어오세요. 경찰들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실에 드레싱 도구들이 있었어요. 붕대, 소독약, 연고. 며느리분 계십니까? 네, 방에 있어요.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수진이가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한쪽 다리는 붕대가 풀려 있었고 한쪽은 감겨 있었습니다. 화상 상처가 보였어요. 경찰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이게 화상이에요. 집 화재로? 언제 다치셨어요? 수진이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1달 전이요. 병원 치료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시아버님이 해주시고 계세요. 경찰들이 드레싱 도구들을 봤어요. 이해했습니다. 혹시 학대나 폭력은? 아니에요. 아버님이 저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확실하십니까? 네, 확실해요. 경찰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해였네요. 괜찮아요. 경찰들이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 수진이가 말했어요. 아버님,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 경찰도 이해했잖아. 하지만 사람들이 계속 오해하면 신경 쓰지 마. 우리가 잘못한 건 없어.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주민 카페를 확인했습니다. 글이 여러 개 올라와 있었어요. 오봉사무 경찰 출동했던데요. 뭔 일이래요? 여자 비명소리 때문에 신고했다는데 그래서 뭐래요? 경찰이 갔다 왔대요. 근데 이상한 게 뭐요? 70대 남자가 30대 여자 치료한다는데 믿어져요? 이상한데요? 그러게요. 뭔가 숨기는 거 아닌가요? 댓글이 수십 개 달려 있었어요. 한숨이 나왔습니다. 다음 날도 드레싱을 하러 갔어요. 복도에서 여러 주민을 만났습니다. 모두 저를 이상하게 쳐다봤어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분, 매일 온다며? 이상하지 않아?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진아? 네, 아버님. 오늘도 할게. 드레싱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사람들의 시선, 오해. 어떻게 해야 하지? 이대로 계속 가도 괜찮을까? 드레싱을 마쳤습니다. 다 됐어. 감사해요, 아버님. 수진아? 네? 혹시 병원으로 다시 가는 게 나을까? 아버님, 돈이 없잖아요. 그래도 사람들이 계속 오해하면 괜찮아요. 전 아버님 믿어요. 하지만 그리고 아버님이 해주시는 게 병원이랑 똑같아요. 아니, 더 좋아요. 그래? 네, 병원에서는 간호사 선생님들이 바쁘셔서 빨리 하려고 하시거든요. 그럼 더 아파요. 근데 아버님은 천천히 해주시잖아요. 그랬구나. 그리고 아버님이 계시면 안심이 돼요.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알았어. 계속할게. 감사해요, 아버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손을 봤어요. 연고 때문에 피부가 더 헐어 있었습니다. 빨갛게 부어올라 있었어요. 약국에서 연고를 사서 발랐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또 해야 했어요.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한 달째였어요. 수진이 상태는 조금씩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오늘 상처 좀 나아진 것 같아요. 정말? 네, 진물이 덜 나와요. 다행이다. 아버님 덕분이에요. 당연한 거 했어. 하지만 주변 시선은 점점 더 나빠졌어요. 마트에 갔는데 같은 아파트 주민을 만났습니다. 어머, 아주머니가 저를 보더니 급하게 피했어요. 다른 통로로 가버렸습니다. 왜 저러지? 계산을 하고 나오는데 뒤에서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분이 그 사람이래. 정말? 매일 며느리네 집에 가는? 응. 며느리 혼자 있을 때 무서워. 우리 집 앞으로 안 지나갔으면 좋겠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거울을 봤습니다. 70대 노인, 주름진 얼굴, 사람들 눈에는 이상하게 보이겠지. 70대 시아버지가 30대 며느리 집에 매일 가고 며느리 옷 벗기고 몸 만지고 비명소리 나고 오해할 만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수진이를 치료해야 했으니까. 그날 밤 우진이에게 전화했어요. 우진아, 네 아버지? 아버지가 계속 드레싱 해주는 게 맞는 걸까? 왜 그러세요?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하더라. 신경 쓰지 마세요. 하지만 아버지 수진이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아버지 덕분이에요. 그리고 저희 돈이 없잖아요. 아버지, 아니면 누가 해요? 그렇긴 하지. 조금만 더 힘내세요. 수진이 나으면 다 이해할 거예요. 알았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불안은 계속되었어요. 며칠 후 관리사무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봉사무 보호자분이시죠? 네. 주민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혹시 해명을 해주실 수 있으세요? 주민들이 계속 불안해하시니까 며느리 화상 치료하고 있는 겁니다. 네, 들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이 계속 의심하시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민 설명회라도 한번 여시는 게 어떨까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주민 설명회. 수진이 상처를 보여줘야 하나? 하지만 수진이가 원할까? 고민이었어요. 다음 날 수진이에게 물어봤습니다.
수진아, 미안한데. 네? 주민들이 계속 오해하고 있어서 설명회를 하면 어떨까 하는데. 설명회요? 내 상처를 보여주면 사람들이 이해할 것 같은데. 수진이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아니에요. 응? 보여주기 싫어요. 제 상처. 그래? 알았어. 부끄러워요. 이렇게 보기 흉한 몸. 눈물이 났어요. 수진아, 부끄러워할 거 없어. 아픈 거야. 그래도 싫어요. 알았어. 안 해. 신경 쓰지 마. 죄송해요.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사람들 오해를 어떻게 풀지? 답을 찾을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주민 카페에 또 글이 올라왔습니다. 5035, 정말 이상한데 왜 아무도 안 해요? 경찰도 왔다 갔잖아요. 근데 경찰이 뭐래요? 화상 치료한다는데 믿어져요?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재신고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동의합니다. 댓글이 수백 개 달려 있었어요. 한숨이 깊어졌습니다. 이러다 정말 큰일 나겠는데.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수진이를 치료해야 했으니까. 내일도, 모레도 계속 5주째였습니다.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었어요. 아파트 주민들이 저를 보면 피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면 먼저 가세요 하며 안 탔어요. 복도에서 마주치면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느 날은 아파트 입구에서 경비원이 저를 불렀어요. 어르신. 네? 주민들이 불편해하신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혹시 503회 덜 자주 가실 수는 없으세요? 안 됩니다. 며느리 치료해야 해요. 그래도 주민들이 죄송합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경비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날도 수진이네 집에 갔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옆집 문이 살짝 열렸어요. 누군가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눈이 마주치자 문을 닫았어요. 쿵, 가슴이 답답했어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진아, 왔어. 네, 아버님. 수진이 표정이 어두웠어요. 왜 그래? 아버님, 이러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이야? 사람들이 너무 오해하잖아요. 괜찮아. 아니에요. 아버님이 힘드시잖아요. 괜찮다니까. 어제 우진 오빠가 그러는데 회사에서도 소문이 났대요. 뭐? 아버님이 저한테 이상한 짓 한다고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신경 쓰지 마. 오해는 풀릴 거야. 언제요? God.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어요. 드레싱을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2시간 반이 걸렸어요. 수진이의 비명. 우악. 미안해. 악. 복도까지 들렸을 거예요. 드레싱을 마치고 손을 봤습니다. 더 심해졌어요. 연고 때문에 피부가 벗겨지고 있었습니다. 빨갛게 부어올라 물집도 생겼어요. 아버님, 손, 괜찮아? 괜찮지 않아요. 약 바르세요. 나중에 바를게. 지금 바르세요. 수진이가 소리쳤어요. 알았어. 약장에서 연고를 꺼냈습니다. 손에 발랐어요. 따가웠습니다. 아버님, 쟤 때문에. 아니야. 맞아요. 쟤 때문에 아버님 손까지. 수진아,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죄송해요. 미안해할 거 없어. 하지만 수진이는 계속 울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3층에서 아주머니 2명이 탔어요. 저를 보더니 구석으로 물러났습니다. 수군거렸어요. 저분이래. 쉿, 1층에 도착했습니다. 아주머니들이 먼저 급하게 내렸어요. 밖으로 나가며 뒤돌아봤습니다.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표정이 무서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그날 밤 우진이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왔니? 왜? 할 말이 있어요. 앉아. 뭔데? 우진이가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아버지, 회사에서 그러는데, 응? 아버지가 수진이한테 이상한 짓 한다고? 누가 그래?
같은 아파트 사는 동료가 주민 카페에 글 캡처해서 보여줬대요. 그래서 팀장님이 저 부르시더니 집안일 괜찮냐고. 뭐라고 했어? 괜찮다고 했죠. 오해라고. 아버지가 수진이 치료해 주신다고. 그래서 믿지 않으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 아버지, 이러다 제가 승진해서 밀릴 것 같아요. 순간 화가 났어요. 우진아? 네. 그게 중요해? 내 아내 치료가 중요해. 네 승진이 중요해. 죄송합니다. 수진이는 지금 매일 고통받고 있어. 그런데 넌 승진 걱정이야?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뭐가 아닌데? 죄송합니다. 우진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한참을 침묵이 흘렀습니다. 우진아? 네. 아버지가 그만둘까? 네. 드레싱, 아버지가 그만하고 병원으로 보낼까? 하지만 돈이 대출받자 집이라도 담보로. 아버지, 그게 나을 것 같아. 사람들 오해도 풀리고. 안 돼요. 왜? 수진이가 아버지한테 치료받는 걸 더 좋아해요. 정말? 네. 병원 가면 빨리빨리 하려고 해서 더 아프대요. 근데 아버지는 천천히 해주셔서. 그랬구나. 그리고 아버지 손 보셨어요? 응. 그렇게까지 하시면서 수진이 치료해 주시는데 제가 승진 걱정한 건 정말 죄송해요. 우진이가 울었어요. 괜찮아. 아니에요. 저 정말 나쁜 놈이에요. 아니야. 넌 잘하고 있어.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진이가 돌아가고 혼자 남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어두운 밤. 언제까지 이렇게 가야 하나? 사람들은 언제 이해할까? 알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현관 앞에 뭔가 붙어 있었어요. 쪽지였습니다. 더러운 노인네. 며느리한테 무슨 짓 하는 거야? 가슴이 철렁했어요. 쪽지를 떼어냈습니다. 누가 붙인 걸까? 화가 났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오후에 수진이네 집에 갔습니다. 복도에 낙서가 있었어요. 웹사무 문 앞에 변태 시아버지, 경찰 신고하세요. 빨간 매직으로 크게 쓰여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수진이가 문을 열었어요. 낙서를 봤습니다. 아버님, 괜찮아. 이게 무슨. 수진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쟤 때문에 아버님이. 아니야. 네 잘못 아니야. 맞아요. 제가 화상만 안 입었어도. 수진아, 차라리 제가 그때 죽을 걸 그랬어요. 그런 말 하지 마. 두 사람이 울었습니다. 한참 후에 진정했어요. 낙서 지울게. 네? 물티슈로 닦았습니다. 하지만 잘 지워지지 않았어요. 30분쯤 걸려서 겨우 지웠습니다. 다 지웠어. 감사해요. 이제 드레싱 할게. 네. 오늘도 2시간 반. 수진이의 비명. 제 아픈 손. 하지만 계속해야겠습니다.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6주째였어요. 관리사무소에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어르신 죄송한데요. 네. 주민들이 재신고를 하셨어요. 또요? 네, 여러 명이 청원 형식으로. 알겠습니다. 경찰이 또 오실 거예요. 네, 다음 날 경찰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3명이었어요. 또 뵙네요. 네, 주민신고가 계속 들어와서요. 알고 있습니다. 혹시 다시 한번 확인해도 될까요? 네, 경찰들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수진이를 만났어요. 며느리분 괜찮으세요? 네. 혹시 협박이나 강요는? 아니에요. 확실하세요? 네. 시아버님이 저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경찰이 드레싱 도구들을 봤어요. 그리고 제 손을 봤습니다. 어르신 손이. 괜찮습니다. 화상 연고 때문인가요? 네. 경찰이 숙연해졌어요. 이해했습니다. 더 이상 신고 들어와도 출동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주민들 오해는 계속될 것 같은데요. 어쩔 수 없습니다. 고생이 많으시네요. 경찰들이 나갔습니다. 수진이가 말했어요. 아버님,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아. 손도 그렇고, 사람들 시선도 그렇고, 다 괜찮아. 제가 빨리 나아야 하는데, 천천히 나.
조급해하지 마. 네. 하지만 수진이 표정이 어두웠어요. 그날 밤 잠을 설쳤습니다. 계속 생각했어요.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내 손도 한계고, 사람들 오해도 심해지고, 우진이 회사 생활도 문제고. 하지만 수진이를 포기할 수는 없어. 돈이 없는데 병원 가면 한 달에 1,500만 원. 불가능해. 계속해야 해. 끝까지 새벽 3시쯤 되었을까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우진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아버지, 큰일 났어요. 왜? 무슨 일이야? 집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뭐? 피켓 들고 시위하는 것 같아요. 지금 간다. 급하게 옷을 입고 차를 몰았습니다. 20분 만에 도착했어요. 아파트 입구에 주민 10명쯤이 모여 있었습니다. 피켓을 들고 있었어요. 오봉사모 시아버지 퇴거하라. 며느리 학대 중단하라. 우리 아파트를 지키자 충격이었습니다. 차에서 내렸어요. 주민들이 저를 봤습니다. 저 사람이야. 변태 시아버지. 나가. 이 아파트에서 나가. 고함이 쏟아졌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저는 닥쳐. 경찰도 2번이나 왔잖아. 뭘 하길래 비명이 매일 들려? 변태 같으니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여러분, 뭐? 제 며느리가 화상을 입었습니다. 또 그 소리야? 정말입니다. 제가 치료하고 있어요. 거짓말. 며느리 데리고 나와. 직접 보여줘. 고함이 계속되었어요. 그때 우진이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주민들이 우진이를 봤어요. 당신이 아들? 네, 죄송합니다. 사과할 거면 아버지 데리고 나가. 이 아파트에 이런 사람 있으면 안 돼. 우진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희 아내가 정말 화상을 입어서. 증거 있어? 네, 진단서도 있고. 보여줘. 우진이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진단서 사진을 보여줬어요. 주민들이 봤습니다. 전신 화상 40%. 진짜네. 분위기가 조금 바뀌었어요. 한 주민이 말했습니다. 그럼 정말 치료였어? 네, 정말입니다. 하지만 비명은 치료할 때 아파서. 그렇구나. 주민들이 수군거렸어요. 우리가 오해한 건가? 그런 것 같은데. 한 명씩 피켓을 내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몰랐어요. 오해해서 미안합니다. 주민들이 하나씩 떠났어요. 곧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진이가 저를 안았어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응, 정말 죄송해요. 제가 미리 설명했어야 하는데.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사람들의 고함, 욕설, 피켓, 모든 게 가슴에 박혔어요.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왜 이렇게 힘든 거지? 수진이를 치료해 주는 것뿐인데 왜 사람들은 오해하는 거지? 하지만 울고만 있을 수 없었어요. 내일도 가야 했으니까, 수진이를 치료해야 했으니까. 끝까지. 다음 날 아침 몸이 무거웠어요. 어젯밤 거의 잠을 못 잤습니다. 계속 생각났어요. 주민들의 고함, 피켓. 하지만 일어나야 했어요. 오후 2시에 수진이네 집에 가야 했으니까. 거울을 봤습니다. 눈빛이 퍼렇게 멍들어 있었어요. 살도 많이 빠졌습니다. 나 많이 늙었네. 손을 봤어요. 더 심해졌습니다. 피부가 벗겨지고 빨갛게 부어올라 있었어요. 물집도 여러 개 생겼습니다. 약을 발랐지만 쓰라렸어요. 하지만 참아야 됐어요. 오후 2시, 수진이네 집에 갔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주민들이 보였어요. 어제 시위했던 사람들. 저를 보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정말 몰랐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아팠어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진아, 아버님, 어제 일 괜찮으세요? 괜찮아. 죄송해요. 쟤 때문에. 아니야, 이제 오해 풀렸잖아. 그래도
신경 쓰지 마. 드레싱하자. 네, 오늘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유난히 힘들었어요. 손이 너무 아팠습니다. 붕대를 푸는데 손이 떨렸어요. 아버님, 괜찮으세요? 괜찮아. 하지만 거짓말이었어요. 손이 너무 아파서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소독약을 묻히는데 손에서 피가 났어요. 물집이 터진 거였어요. 아버님, 손에서 피가. 괜찮아, 계속할게. 안 돼요, 치료하세요. 나중에. 지금요. 수진이가 울면서 소리쳤어요. 알았어. 수진이가 구급상자를 가져왔습니다. 제 손을 소독하고 밴드를 붙여줬어요. 아버님, 이러시면 안 돼요. 괜찮아? 괜찮지 않아요. 아버님 손이 이 지경인데. 수진이 치료가 더 중요해. 아버님, 수진이가 울었어요. 제발, 제발 그만하세요. 안 돼. 왜요?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넌 우리 며느리니까. 가족이니까. 당연한 거야. 당연한 게 아니에요. 손이 이렇게 망가지는데. 괜찮아. 아버님, 한참을 울다가 수진이가 말했어요. 병원 갈게요. 뭐? 저 병원 갈게요. 아버님 이렇게 고생하시는 거 못 봐요. 돈이 없잖아. 대출 받으면 돼요. 수진아, 제발요. 아버님 손 더 망가지기 전에. 고민했습니다. 정말 그래야 할까? 하지만 돈이 문제였어요. 조금만 더 버텨보자. 곧 나아질 거야. 네? 수진이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그날 드레싱은 3시간이 걸렸습니다. 손이 아파서 자꾸 멈췄거든요. 집으로 돌아왔어요. 소파에 앉아 손을 봤습니다. 핏방울이 밴드를 통해 새우며 나오고 있었어요. 이러다 정말 못하게 되는 거 아닐까. 하지만 어쩔 수 없어. 계속해야 해. 그날 밤 우진이가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왔니? 아버지 손 봤어요. 응, 이러시면 안 돼요. 병원 가세요. 괜찮아. 괜찮지 않아요. 우진이가 소리쳤어요. 아버지 손이 저렇게 됐는데 어떻게 괜찮아요? 며느리 치료가 더 중요하니까. 하지만 아버지 손도 이제 화상이에요. 제발 그만하세요. 제가 대출 받을게요. 우진아. 네? 너 집도 전세고 대출도 이미 있잖아. 그래도 더 대출 받으면 감당 못해. 알잖아. 아버지가 할게. 조금만 더. 얼마나 더요? 의사가 3개월이라고 했어. 이제 반 지났으니까 1달 반만 더. 아버지 손이 버틸 수 있을까요? 버텨야지. 우진이가 울었어요. 죄송합니다. 왜? 제가 무능해서 아버지한테 이런 짐을. 무슨 소리야? 네 잘못 아니야.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진이가 돌아가고 혼자 남았어요. 정말 버틸 수 있을까? 모르겠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7주째였어요. 손 상태는 더 악화되었습니다. 피부가 거의 다 벗겨졌어요. 빨간 속살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약을 발라도 낫지 않았어요. 매일 화상 연고를 만지니까.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드레싱을 하고 있었어요. 수진이 팔에 약을 바르는데 제 손에서 피가 떨어졌습니다. 수진이 팔에. 아버님, 미안해, 닦을게. 아버님 손이 너무 심해요. 괜찮아. 괜찮지 않아요. 제발 병원 가세요. 나중에. 지금요. 수진이가 울면서 소리쳤어요. 아버님이 이러시다가 손 못 쓰시게 되면 어떡해요? 괜찮아. 그럴 리 없어. 제발요. 드레싱 끝내고 갈게. 네. 드레싱을 마치고 병원에 갔습니다. 피부과였어요. 의사가 제 손을 봤습니다. 어르신,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화상 연고를 계속 만져서. 왜요? 며느리 화상 치료를 제가 하고 있어서요. 내일요? 네. 의사가 한숨을 쉬었어요. 어르신, 이건 화학 화상이에요. 네? 화상 연고에는 강한 성분이 들어 있어요. 맨손으로 계속 만지면 이렇게 돼요. 그렇군요. 장갑 안 끼셨어요? 처음에는 껐는데 손 감각이 없어서 제대로 못하겠더라고요. 그래도 끼셔야죠. 네, 치료할게요. 하지만 연고 계속 만지시면 낫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연고를 받았습니다. 하루 3번 바르라고 했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연고를 발랐어요. 아팠습니다. 하지만 내일도 드레싱 해야 했어요. 밤이 되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정태수 씨 맞으십니까? 네, 누구세요? 박수진 씨 친정 어머니입니다. 심장이 철렁했어요. 안녕하세요. 저희 딸 치료해 주신다면서요? 네. 오늘 딸한테 전화했는데 사돈 어른 손이 엉망이라고 하더군요. 괜찮습니다. 괜찮지 않습니다.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어떻게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며느리를 치료해야 해서요. 그래도 손이 그 지경이 되도록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제가 내일 가겠습니다. 네? 제가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어요. 불안했어요. 내일 뭐라고 하실까? 다음 날 오후 수진이네 집에 갔습니다. 거실에 여자분이 앉아 계셨어요. 50대 후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태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수진이 어머니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제 손을 봤습니다. 손 좀 보여주세요. 네, 손을 내밀었습니다. 수진이 어머니가 손을 잡았어요. 한참을 봤습니다. 이게 괜찮습니다. 괜찮지 않아요. 이게 손이에요. 뭐예요? 죄송합니다. 왜 사과하세요? 제가 미안하죠. 네? 저희 딸 치료해 주시느라 사돈어른 손이 이렇게 됐는데 수진이 어머니가 울기 시작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요즘 세상에 며느리를 위해 이렇게까지 하시는 시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당연한 일 했습니다. 당연한 게 아니에요. 손이 이렇게 되도록 하는 게 당연해요. 제가 허리만 괜찮았어도 제가 왔을 텐데. 죄송합니다. 수진이 어머니가 계속 울었어요. 괜찮습니다. 어머님 허리도 수술하셨다면서요. 네, 1달 전에 그래서 못 왔어요. 딸이 힘든데. 이해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한참을 울다가 수진이 어머니가 말했어요. 제가 할게요. 네? 딸 치료요. 제가 할게요. 하지만 허리가 괜찮아요. 이제 많이 나았어요. 정말요? 네, 사돈어른은 이제 쉬세요. 하지만 제가 하던 건데 아니에요. 이제 제 차례예요. 제가 엄마잖아요. 수진이 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저희 딸 살려주셨어요. 눈물이 났어요. 감사합니다. 그날부터 수진이 어머니가 드레싱을 했습니다. 저는 쉴 수 있었어요. 처음으로. 7주 만에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온몸에 힘이 풀렸어요. 이제 쉴 수 있구나.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어요.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제 손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어요. 매일 연고를 바르니까. 수진이 어머니가 전화했습니다. 사돈어른, 수진이가 많이 좋아졌어요. 정말요? 네, 상처가 많이 아물었어요. 다행입니다. 사돈어른 덕분이에요. 아닙니다. 맞아요. 사돈어른이 7주 동안 치료해 주셔서 이제 거의 다 나았어요. 가슴이 벅찼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하죠. 정말 고맙습니다. 2주가 더 지났습니다. 제 손은 거의 다 나았어요. 3살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사돈어른, 수진이 오늘 병원 갔는데요. 네? 의사 선생님이 거의 다 나았대요. 정말요? 네, 이제 일주일만 더 치료하면 된대요. 다행입니다. 사돈어른 덕분이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울었어요. 수진이가 나았구나. 7주 동안 버티길 잘했어. 포기하지 않길 잘했어. 그날 밤 평온하게 잠들었습니다. 오랜만에 일주일 후 수진이가 완치되었습니다. 수진이네 집에 갔어요. 아버님, 수진이가 달려와 안겼습니다. 아버님,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다행이다. 다 나아서.
아버님이 아니었으면 전 지금 없었을 거예요. 무슨 소리야? 병원 갈 돈도 없었는데 아버님이 7주 동안 손이 망가지도록 수진이가 울었어요. 저도 울었습니다. 이제 괜찮아. 다 나았잖아. 네, 다 나았어요. 아버님 덕분에 두 사람이 한참을 울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수진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아버님 손 많이 나으셨네요. 응, 거의 다 나았어. 쟤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괜찮아. 이제 다 지나간 일이야. 평생 잊지 않을게요. 아버님 은혜. 은혜는 무슨. 맞아요. 아버님이 절 살리셨어요.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7주 정말 힘든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이겨냈습니다. 수진이도 저도 함께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수진이는 완전히 회복했어요. 흉터는 남았지만 일상생활은 가능했습니다. 아버님, 오늘 학교 복직했어요. 정말 축하한다. 아이들이 너무 반가워하더라고요. 선생님 하면서 달려오는데 눈물 날 뻔했어요. 잘 됐다. 아버님 덕분이에요. 당연한 일 했어. 수진이는 이제 예전처럼 밝았어요. 웃음도 많아졌고 민준이도 잘 돌봤습니다. 할아버지. 그래 민준아. 엄마 다 나았어요. 그래 다행이지? 할아버지가 고쳐줬어요. 응, 할아버지가 도와줬어. 할아버지 최고. 민준이가 안겼어요.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분위기는 여전히 어색했어요. 주민들은 저를 보면 여전히 피했습니다. 어느 정도 오해는 풀렸지만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어요. 복도에서 만나면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급하게 지나갔어요. 엘리베이터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를 보면 먼저 가세요 하며 안 탔어요. 여전히 불편해하는구나.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죠. 어느 날 관리사무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르신, 혹시 주민설명회 하실 의향 있으세요? 지난번에 했는데요. 네, 하지만 그때는 시위 형식이었잖아요. 이번에는 제대로 된 설명회를요. 무슨 내용으로요? 며느리분 화상 치료 과정이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거든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수진이에게 물어봤어요. 수진아, 주민 설명회 하면 어떨까? 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그러는데 사람들이 궁금해한대. 뭐가 궁금한데요? 치료 과정이요. 아버지가 어떻게 했는지. 수진이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해요. 정말? 네,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아버님이 얼마나 힘드셨는지. 알았어. 일주일 후 주민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아파트 커뮤니티 센터에 주민 50명쯤 모였어요. 저와 수진이, 우진이가 앞에 섰습니다. 관리소장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오복 3호 정태수님께서 며느리분 치료 과정을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나갔어요. 안녕하십니까. 정태수입니다. 주민들이 조용히 저를 봤어요. 제 며느리가 3개월 전 화재로 전신 화상 40%를 입었습니다. 병원 치료비가 한 달에 1,500만 원이었습니다. 저희는 그 돈이 없었습니다. 주민들이 웅성거렸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치료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옛날에 군간호병 출신이어서 매일 오후 2시에 가서 2시간 반씩 드레싱을 했습니다. 드레싱이 뭡니까? 한 주민이 물었어요. 붕대를 풀고 상처를 소독하고 약을 바르고 다시 붕대를 감는 겁니다. 아프겠네요. 네, 아픕니다. 며느리가 비명을 질렀어요. 그게 여러분이 들으신 소리입니다. 아, 그리고 약을 바를 때 제 손이 이렇게 됐습니다. 손을 보여줬어요. 흉터가 남아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숨을 죽였어요. 화상 연고는 독합니다. 맨손으로 계속 만지면 화학 화상을 입어요. 저는 7주 동안 매일 만졌습니다. 장갑을 끼면 손 감각이 없어서 제대로 못했거든요. 그래서 맨손으로 했습니다. 한 아주머니가 눈물을 흘렸어요. 여러분이 오해하신 건 당연합니다.
70대 시아버지가 30대 며느리 집에 매일 가고 비명소리 나고 이상하게 보일 수밖에 없죠. 하지만 저는 며느리를 치료했을 뿐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주민들이 박수를 쳤어요. 짝짝짝. 처음에는 몇 명, 그 다음에는 더 많은 사람. 결국 모두가 일어나서 박수를 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 정말 대단하십니다. 오해해서 죄송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수진이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박수진입니다. 시아버님이 7주 동안 저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수진이가 팔을 보여줬어요. 흉터가 있었습니다. 이게 화상 흉터예요. 처음에는 이것보다 훨씬 심했어요. 온몸이 일했어요. 매일 드레싱할 때마다 비명을 질렀어요. 너무 아팠거든요. 하지만 시아버님은 7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와주셨어요. 손이 망가지는데도 수진이가 울었어요. 시아버님이 아니었으면 저는 치료받지 못했을 거예요. 돈이 없었으니까. 시아버님은 제 생명의 은인이세요. 그리고 수진이가 저를 봤어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신 시아버지예요. 주민들이 또 박수를 쳤습니다. 이번에는 더 크게, 더 오래. 설명회가 끝나고 많은 주민들이 인사했어요. 어르신, 정말 죄송했습니다. 오해해서 정말 미안했어요. 어르신 같은 시아버지 부럽습니다. 며느님도 복 받으셨어요. 한 아주머니가 다가왔어요. 어르신, 저 피켓 들었던 사람이에요. 정말 죄송했어요. 몰랐어요.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미 용서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머니가 울면서 가버렸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슴이 따뜻했어요. 이제 끝났구나. 오해도 풀렸고, 수진이도 나았고, 정말 다행이다. 다음 날부터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복도에서 만나면 주민들이 먼저 인사했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르신 정말 대단하세요. 아니에요. 며느님 괜찮으세요? 네, 이제 다 나았어요. 다행이에요. 정말 잘 됐어요. 엘리베이터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를 보면 문을 잡아줬습니다. 어르신, 타세요. 감사합니다. 며느님 학교 복직하셨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잘 됐어요. 어르신 덕분이에요. 마트에서도 달라졌어요. 주민들이 저를 보면 인사했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오늘 뭐 사세요? 그냥 저녁 재료 조묘. 우리 어르신 요리도 하세요? 대단하시네. 웃으며 지나갔어요. 일주일 후 아파트 주민 카페에 글이 올라왔습니다. 오병사목 정태수 어르신께 감사 인사 클릭해서 읽었어요. 저는 지난번에 오해해서 피켓 들었던 사람입니다. 정말 죄송했습니다. 어르신은 며느리를 7주 동안 치료해 주신 훌륭하신 분이셨습니다. 손이 망가지는데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아파트에 이런 분이 계셔서 자랑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 댓글이 수백 개 달려 있었어요. 저도 오해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어르신 존경합니다. 이런 시아버지 정말 드물어요. 며느님 복 받으셨네요. 우리 아파트 자랑입니다. 눈물이 났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수진이가 찾아왔어요. 우진이와 민준이도 함께. 아버님, 왔니? 다 같이? 네, 드릴 게 있어서요. 뭔데? 수진이가 상자를 내밀었어요. 열어보세요. 상자를 열었습니다. 액자가 들어있었어요. 사진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와 수진이, 우진이, 민준이가 함께 웃는 사진. 그 밑에 글귀가 쓰여 있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신 시아버지 7주 동안 저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며느리 박수진 올림. 눈물이 흘렀어요. 고맙다. 아니에요. 저희가 감사하죠. 수진이도 울었어요. 아버님이 아니었으면 전 지금 없었을 거예요. 그런 말 하지 마. 사실이에요. 병원 갈 돈도 없었는데 아버님이 손 망가지면서까지. 우진이도 말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아들이 무슨 은혜야. 당연한 거지. 당연한 게 아니에요. 저희 같은 가난한 집 며느리를 위해서. 우진아? 네? 가난한 게 뭐가 문제야? 너희는 열심히 살고 있잖아. 감사합니다, 아버지. 민준이가 제 손을 만졌어요. 할아버지 손, 응? 여기 아파요? 흉터를 만지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이제 안 아파. 엄마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응, 엄마 치료해 주느라. 할아버지, 고마워요. 민준이가 제 손에 뽀뽀했어요. 나았어요, 할아버지 손. 웃음이 났어요. 그래, 고마워. 그날 밤 액자를 거실 벽에 걸었습니다. 사진을 한참 바라봤어요. 정말 힘든 시간이었어. 하지만 이겨냈어. 수진이도 살고, 우리 가족도 함께 있고, 잘했어. 포기하지 않길 잘했어. 손을 봤습니다. 흉터가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이 흉터는 수진이를 살린 증거였으니까, 며느리를 지킨 증거였으니까, 가족을 사랑한 증거였으니까, 자랑스러웠습니다. 며칠 후 수진이 학교에서 전화가 왔어요. 정태수님 되십니까? 네, 그런데요. 저는 박수진 선생님이 근무하시는 학교 교감입니다. 안녕하세요. 수진 선생님한테 이야기 들었습니다. 시아버님께서 7주 동안 치료해 주셨다고요. 네, 정말 대단하십니다. 저희 학교에서 감사패를 드리고 싶은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저한테요? 네, 선생님 생명을 구해주셨잖아요. 아닙니다. 저는 당연한 게 아닙니다. 손이 망가지는데도 7주 동안 정말 대단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일주일 후 학교에 갔어요. 교장실에서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헌신적인 가족 사랑으로 생명을 구한 분께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교장 선생님이 말했어요. 어르신 같은 분이 계셔서 우리 사회가 따뜻합니다. 과찬이십니다. 수진 선생님이 어르신 덕분에 살아서 다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게 됐어요. 다행입니다. 아이들도 감사 인사 드리고 싶어 합니다. 교실로 갔어요. 수진이 반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안녕. 아이들이 편지를 줬어요. 할아버지, 선생님 살려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선생님 최고예요. 할아버지도 최고예요. 아이들이 그린 그림도 있었어요. 저와 수진이가 함께 있는 그림. 우리 선생님을 지켜준 할아버지, 고마워요. 눈물이 났어요. 고맙구나. 할아버지, 우리 선생님 계속 지켜주세요. 그럴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감사패와 편지들을 벽에 걸었어요. 액자 옆에. 정말 보람 있는 일이었어. 그날 밤 평온하게 잠들었습니다. 행복했어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수진이는 완전히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집에서는 민준이를 돌봤습니다. 흉터는 남았지만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어요. 아버님, 저 요즘 화상 환자 모임에 나가고 있어요. 그래? 무슨 모임인데? 화상 환자들끼리 서로 도우면서 치료 정보도 나누는 모임이요. 좋은 일이네. 제 경험을 나누면 다른 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잘하고 있어. 수진이는 매주 모임에 참석했어요. 그곳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느 날 수진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아버님, 부탁이 있어요. 뭔데? 오늘 모임에 같이 가주실 수 있으세요? 나를? 네. 사람들이 아버님 이야기를 직접 듣고 싶어 하세요. 나야 뭐 특별한 게 없는데. 아니에요. 다들 궁금해 하세요. 어떻게 7주 동안 치료하셨는지. 알았어. 갈게. 저녁에 모임 장소로 갔습니다. 작은 커뮤니티 센터였어요. 10명쯤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화상 환자들이었어요. 얼굴, 팔, 다리, 흉터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태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수진 씨 시아버님이시죠? 한 여자분이 다가왔어요. 30대 후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저는 화상 환자 모임 회장 김미영이에요. 안녕하세요.
수진 씨한테 많이 들었어요. 7주 동안 직접 치료해 주셨다고요. 네, 정말 대단하세요. 요즘 시아버지 중에 그런 분 없어요. 과찬이십니다. 자리에 앉았어요.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어르신, 손 좀 보여주세요. 네? 수진 씨가 그러는데 연고 때문에 화상 입으셨다고요. 손을 보여줬습니다. 흉터가 남아 있었어요. 이게 7주 동안 매일 만지셔서 이렇게 됐대요. 사람들이 숙연해졌어요. 한 남자분이 물었습니다. 어르신 손 아프지 않으셨어요? 아팠죠. 그런데도 계속하신 거예요. 며느리 치료가 더 중요했으니까요. 대단하십니다. 다른 여자분이 말했어요. 저도 화상 입고 병원 치료받았는데 비용이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네, 많이 들죠. 근데 집에서 치료하는 건 생각도 못했어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돈이 없었으니까요.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으셨을 텐데 처음에는 힘들었죠. 근데 하다 보니 익숙해졌어요. 드레싱할 때 환자가 많이 아파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최대한 천천히 했어요. 급하게 하면 더 아프니까. 아,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1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치료 방법, 비용 절감, 환자 돌보는 법. 사람들이 열심히 들었어요. 모임이 끝나고 여러분이 인사했습니다. 어르신, 정말 감사해요. 많은 도움이 됐어요. 저도 집에서 치료해 보려고요. 어르신 같은 가족이 있으면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아버님, 감사해요. 뭐가? 오늘 와주셔서요. 사람들한테 큰 힘이 됐을 거예요. 내가 한 게 뭐 있다고? 많아요. 아재 시도제응 작성해줘. Resolved Continue Writing Chapter 6 사용자가 계속 작성하라고 했네요. 6장을 이어서 작성하겠습니다. 6장 계속 작성. 내가 한 게 뭐 있다고? 많아요. 아버님 이야기 듣고 다들 희망을 가진 것 같았어요. 그랬으면 좋겠네. 그리고 저도 아버님께 제대로 감사 인사 못 드린 것 같아서 무슨 소리야. 감사패도 받고 액자도 받고 그게 아니라 진짜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요. 수진이가 차를 세웠어요. 아버님, 응? 정말 감사해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10주 동안 손이 망가지는데도 사람들한테 오해받는데도 계속 저를 지켜주셨잖아요. 당연한 거 했어. 당연한 게 아니에요. 요즘 세상에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위해 그렇게까지 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너는 우리 가족이니까. 아버님, 가족은 서로 돕는 거야. 네가 힘들 때 아버지가 도와주는 게 당연하지? 수진이가 소리내어 울었어요. 저도 또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님, 저 평생 이 은혜 갚으면서 살게요. 갚을 거 없어. 그냥 행복하게 살아. 그게 아버지한테는 최고의 보답이야. 네, 행복하게 살게요. 꼭요. 집에 도착했어요. 수진이가 차에서 내리기 전에 말했습니다. 아버님, 사랑해요. 나도. 정말 최고의 시아버지세요. 수진이가 가버리고 저는 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정말 보람 있는 일이었어. 힘들었지만 후회 없어. 수진이가 행복하니까. 평온하게 잠들었습니다. 한 달 후였어요. 수진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님, 큰 소식이 있어요. 뭔데? 저 화상 환자 돕기 봉사단체 만들었어요. 정말? 네, 제 경험을 살려서 다른 환자들 돕고 싶어서요. 잘했다. 그리고 아버님도 같이 하시면 안 될까요? 나를? 네, 집에서 치료하는 방법 같은 거 알려주시면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알았어. 할게. 그날부터 저는 수진이와 함께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2번. 화상 환자 가족들을 만나 교육했어요. 붕대는 이렇게 천천히 부셔야 해요. 너무 급하게 하면 환자가 더 아파합니다. 소독약은 이렇게 많은 가족들이 감사했어요.
어르신, 정말 도움이 됐어요. 이제 집에서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병원비 부담이 줄어들겠어요. 감사합니다. 보람 있었어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한 가족이 찾아왔어요. 40대 부부와 20대 딸. 딸이 화상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어르신, 저희 딸이 2개월 전에 화상을 입었는데요. 어디를요? 팔이랑 다리요. 병원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집에서 치료하고 싶은데 방법을 몰라서요. 알겠습니다. 가르쳐 드릴게요. 2시간 동안 교육했습니다. 드레싱 방법, 주의사항, 필요한 물품. 부부가 열심히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어르신.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천천히 하세요. 급하게 하지 마시고. 네, 명심하겠습니다. 딸이 말했어요. 어르신, 손흉터가 화상 연고 때문이라고 들었어요. 네. 저 때문에 우리 아빠 엄마도 그렇게 될까봐 걱정이에요. 장갑을 끼면 괜찮아요. 저는 손 감각이 필요해서 안 꼈지만 여러분은 꼈으면 좋겠어요. 알겠어요. 그리고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꾸준히 하면 꼭 나아요. 네, 감사해요, 할아버지. 가족이 돌아가고 수진이가 말했어요. 아버님, 보셨죠? 저희가 하는 일이 정말 도움이 되고 있어요. 그래, 다행이다. 앞으로 더 많은 분들 도울 거예요. 아버님처럼요. 고맙다. 제가 감사하죠. 아버님이 저를 살리셨고 이제 저도 다른 사람 살릴 수 있게 됐잖아요. 가슴이 벅찼어요. 6개월이 더 지났습니다. 봉사단체가 커졌어요. 회원이 50명이 넘었습니다. 화상 환자들과 그 가족들 모두 서로 돕고 있었어요. 어느 날 지역 신문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정태수님이시죠? 네. 저희가 봉사단체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저를요? 네. 며느리분을 7주 동안 치료하신 이야기랑 지금 봉사하시는 이야기를요? 알겠습니다. 일주일 후 인터뷰를 했어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7주 동안 치료하시면서 가장 힘드셨던 점이 뭐였나요? 손이 아픈 것보다 사람들 오해가 더 힘들었어요. 오해요? 네. 며느리 집에 매일 가고 비명 소리 나니까 사람들이 학대한다고 생각했죠. 경찰도 2번 왔고 피켓 시위도 받았어요. 그런데도 멈추지 않으신 이유는요? 며느리를 치료해야 했으니까요. 돈이 없었거든요. 손이 망가지는데도요. 가족이 더 중요했어요. 기자가 눈물을 흘렸어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일주일 후 기사가 났습니다. 며느리 살린 72세 시아버지, 손 망가지며 7주 치료 모해와 비난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은 가족 사랑 기사가 SNS에서 퍼졌어요. 댓글이 수천 개 달렸습니다. 이런 시아버지 진짜 드물다. 손 봤어요? 진짜 대단하다. 요즘 세상에 이런 분이 계시다니. 며느리분 복 받으셨네요. 존경합니다. 방송국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인간극장에 출연하시겠어요? 하지만 거절했습니다. 저는 당연한 일 했을 뿐입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봉사단체가 더 커졌어요. 회원 100명. 정기 모임, 교육, 병원비 지원. 많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시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정태수님, 모범심 인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한테요? 네, 며느리 치료와 봉사활동을 인정받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시상식 날 수진이, 우진이, 민준이가 함께 갔어요. 할아버지 상 받는 거야? 응, 할아버지 멋있어. 시장님이 상을 주셨어요. 정태수님, 축하드립니다. 며느리를 위한 헌신과 화상 환자들을 위한 봉사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과찬이십니다. 앞으로도 좋은 일 많이 해주세요. 노력하겠습니다. 사진을 찍었어요. 가족들과 함께 수진이가 제 팔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님, 자랑스러워요. 고맙다. 정말 세상에서 최고의 시아버지세요. 집으로 돌아왔어요. 상장을 벽에 걸었습니다. 감사파의 옆에, 액자 옆에, 아이들 편지 옆에. 모두 수진이와 관련된 것들이었어요. 정말 힘든 시간이었지만 보람 있었어. 수진이를 살렸고 이제 다른 사람들도 돕고 있고 잘했어.
그날 밤 평온하게 잠들었습니다. 행복했어요. 손 흉터를 봤습니다. 아직도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자랑스러웠습니다. 이 흉터는 사랑의 증거였으니까, 가족을 지킨 증거였으니까, 포기하지 않은 증거였으니까, 웃으며 잠들었어요. 내일도 봉사활동이 있었습니다. 화상 환자 가족 교육. 수진이와 함께 기대되었어요. 또 누군가를 도울 수 있을 테니까. 수진이처럼 자랑스러웠습니다. 오늘도 잘 살았어요. 내일도 잘 살 거예요. 수진이와 함께, 우리 가족과 함께,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과 함께